아까 마지막에 질문 어떤 분이 주셨는데 퇴사도 고민 중인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지금 11년차 직장인인데 옛날부터 퇴사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기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벌려놓은 것들도 좀 있어서 이게 섣불리 그만두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궤도에 안전하게 올려놓고 뭐 퇴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언젠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푸코노미님 수동 노하우 좀 풀어주세요. 질문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월 읊는 서당깨님 오류 잡는 중에 야식을 준비하셨네요. 뭐 드시나요? 엄청 신중하시네요. 저는 못 벌고 있어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맥원님 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퇴사를 하고 더 집중해서 잘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퇴사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좀 빨리 퇴사를 하시면 아까 초보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막상 퇴사를 하신다고 해도 하루 8시간, 10시간씩 구매대행만 집중해서 업무의 효율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업을 하시면 퇴근하고 저녁에 할 수 있는 시간 해봐야 많아야 3, 4시간일 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일단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시간의 효율을 내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허준 동의보감님, 수동할 때 광고부터 켜시나요? 가구매 쌓아두고 광고하시나요? 일단 뭐가 터질지 몰라 광고만 다 넣어놨는데 이렇게 아닌가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부터 돌리시면 제 생각에는 광고비만 소진하실 확률이 좀 높으실 것 같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광고비로 돈만 쓰다 보면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갖출 건 갖춰놓고 광고를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맥원님, 직장 다니면서 성과 내려면 잠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잠이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잠 좀 많이 잡니다. 근데 어떤 분야든 초반에는 잠을 줄여서라도 좀 열심히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게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아니면 한 달이 됐든 좀 열심히 시간을 좀 갈아 넣을 각오를 하시긴 해야 됩니다. 사실 직장 다니시면서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하시면서 200, 300 버는데 두세 시간 깔짝 해가지고 3, 400, 4, 500 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긴 하죠. TSM님, 주문 처리 알바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직원을 쓰거나 하는 거는 아직은 딱히 없어요. 초이 제이스님, 부득이 퇴근해야 해서 PC 로그아웃 할게.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 동의 보감님, 광고 전 갖출 건 갖춘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가구매 트래픽, 광고 이런 거 좋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상세 페이지나 어떤 내가 기획해서 구성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설득력을 갖춘 상태에서 광고를 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고객이 내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와도 상세 페이지 내용이 좀 많이 구리면 구매를 안 하겠죠. 그러면 광고비만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광고나 이런 거 다른 기술적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라님, 열심히 한다는 게 어느 부분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건가요? 대량 방식이시면 일단은 최대한 상품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빨리 시스템을 돌려야 되고, 반자동도 마찬가지죠. 반자동도
상품을 소싱하고 업로드 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동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첫 번째가 아이템 소싱을 해야 이제 우리가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든 뭐 업로드를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품 발굴하는 데 시간을 쏟으셔야 되고, 근데 상품 발굴에만 시간을 쏟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품이 안 찾아지면 또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시고, 일단은 구매 대행 자체에 시간을 쏟아야겠죠.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아이템 발굴을 빨리 하실 수가 있겠죠. 초이 제이스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코노미님, 작심일년님, 로켓 들어간 수동 상품 키워드 찾고 시장 분석하고 상품 찾는데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이 상품 찾기 전에도 키워드를 나름대로 몇 개 계속 찾았는데 생각보다 시장성이나 제가 들어갈 만한 키워드를 못 찾아서 저도 좀 헤맸어요. 처음에는 일단 열심히 찾다가 나쁘지 않은 키워드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시장을 어느 정도 분석했을 때 내가 들어갈 만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소싱하고 하는 거는 크게 오래 걸리진 않죠.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 때가 좀 오래 걸리죠. 상세 페이지 처음에 만드시면 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또 헤맬 수도 있고, 또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또 처음 해보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저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2주 정도 걸렸어요. 물론 퇴근하고 나서 짬짬이 시간 내서 만들긴 했지만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상품들은 그렇게까지 걸린 건 없고요. 그리고 차별점이 있는 상품을 소싱 하셨을 것 같은데 상품 찾는데 며칠씩 걸려도 계속 찾으시나요? 이게 상품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아이템 발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발굴해서 이제 내가 판매할 제품 찾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이템 발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물어보시는 거면 아이템은 발굴하고 나서 판매할 제품, 이제 타오바오에서 판매할 제품 찾을 때는 뭐 며칠씩까지 걸리진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최대한 많은 상품을 검토를 하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상품 걸리진 않아요. 타오바오 내에서 상품 고르는 데는 하루 동안 찾아보다가 후보 상품을 몇 개 골랐다가 이제 다음날 더 좋은 상품을 찾기 위해서 또 시간을 들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막 며칠씩 막 일주일씩 상품 고르는데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라님, 강의 추천해주세요. 완전 초보입니다. 강의하는 사람에게 강의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염치 없지만 제 강의를 추천드리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쑥스럽지만. 포코노미님, 상세 페이지 타오바오 이미지 거의 사용 안 하시는 건가요? 완전 전혀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풍월 읊는 서당기님, 짜파게티에 맥주, 굉장히 살찌기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혹시 이미 수동으로 계획한 제품에 관해서 1회 티칭권 가능성 여부 조언, 얼마만원 이런 상품도 나을까요? 서 과장님은 티칭권 따로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 같은 초보는 소싱할 상품을 찾아도 이게 맞게 찾은 건지 확신이 안 들었어요. 티칭권을 문의를 주셨는데 티칭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은 아직은 없는데 따로 컨설팅은 해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컨설팅 들으시는 분한테는 보통은 두 번 정도 미팅을 해서 제가 전반적인 거 수동에 관해서 다 설명을 한번 쭉 드리고 뭐 그 뒤에 피드백이야 뭐 언제든지 받으시는데, 티칭권 지금 말씀하시는 티칭권을 여쭤보면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계획한 상품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티칭권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돈 받고 티칭권을 쓰셔서 제가 해당 상품에 대해서 검토를 해드렸는데 그 상품이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이제 그냥 그 상품 이제 끝나고 티칭권 돈만 쓰시고 이제 끝나버리시니까 조금 뭔가 그래도 뭔가 티칭을 받고 하시면 결과가 나오시는 게 좋기는 한데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실까봐 좀 걱정이기는 하네요.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혜씨님, 제품 구입해서 직접 사용도 해보시나요? 구매된 제품을 전부 다 직접 써보기는 쉽진 않아요. 그리고 모든 제품을 저는 다 써보진 않고, 이게, 주력했던, 제일 큰 첫 번째 제품은 저는 사실 써보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써보진 않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판매도 일어나고, 이거는, 매출 좀 나오겠는데 싶어서 좀 주문을 해서 직접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도 해보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전 제품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직접 써보면 더 좋긴 합니다. 당연히. 근데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까 무조건 직접 써볼 필요는 없어요. 사라님, 온라인도 있나요? 온라인 강의는 아직은 계획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강의는 웬만하면 그냥 좀 간단한 강의이거나 아니면 지식과 정보를 간단하게 그것만 습득하고 끝나면 되는 강의면 온라인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웬만하면 오프라인을 들으시는 걸 거리가 있어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면 듣는 사람도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하고 이게 제 입장에서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시면 뭐라도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는 해요. 물론 가까이 계시는 수강생 분이라고 해서 뭔가 더 안 알려드리고 그렇진 않죠, 당연히. 어쨌든 마음가짐이 조금 듣는 분도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멀리 수도권에 좋은 강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강의 들으러 부동산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많이 다녔는데 이제 강의 들으러 가면서 기차 안에서 강의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노트북을 좀 하게 되고 내려오면서는 이제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복습을 하든지 실행을 해보든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 내용과 관련된 구매대행이면 구매대행에 관련된 사고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혜씨님, 번역은 외부에 맡기시나요? 처음에 할 때는 간단하게 번역만 해서 받아서 맡겨서 이제 그 이미지 중에 일부를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 스튜디오를 쓰고 있긴 해요. 외부에 맡기는 것도 엄청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상품 하나에 번역만 맡기는데도 몇만 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오 스튜디오가 좀 저렴하긴 해서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포코노 미니 쿠팡에서 잘 파는 판매자 리뷰 낮은 순으로 보고 단점을 개선한 상품을 찾아야 해서 오래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면 1페이지에 없는 상품으로 찾으시는 걸까요? 1페이지에 없는 상품이라는 게 타오바오 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쿠팡 1페이지에 없는 제품들인지 쿠팡 1페이지에 없는 좀 차별화된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근데 그런 제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유사한 제품들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제품은 최대한 상세 페이지에서 좀 달라 보이게끔 다른 제품처럼 단점을 보완한 것처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SP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들어오셨구나. 사라님 부산이시죠? 강의 혹시 8월 이후 일정은 언제 나오시나요? 일단 2기 강의를 제가 1기가 7월 중순쯤에 끝나는데 2기를 제가 여름 휴가 시즌이어서 8월 달에 여름 시즌 지나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은 아니고 계획은 8월 둘째 주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TSM님 수동 상품은 무료 프로모션 안 하시죠?
맥원님, 반자동 프로그램 번역보다 오스튜디오가 번역이 잘 되는 건가요? 뭐 더 잘 되고 안 되고 보다 저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안 쓰기 때문에 오스튜디오를 쓸 수밖에 없고, 반자동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중이면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미지 번역만 해서 그 이미지만 다운받아서 수동에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그래도 오스튜디오도 무료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부코노미님 쿠팡 1페이지. 네. 그러니까 쿠팡 1페이지에 없는 제품으로 하면 좋기는 한데, 완전 다른 제품이 아니면, 유사한 다른 제품이면 완전 똑같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달라 보이게끔 최대한 만들 수는 있어요. 사라님, 혹시 인원이 안 차면 강의가 취소될 수도 있네요. 제가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서인지, 아니면 제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수강생이 2기부터는 얼마나 모일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 소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강의는 진행은 합니다. 한 분이라도 일단은 강의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원이 너무 작으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해시님, 기획이 들어간 부분과 기존 번역본을 섞어서 상세 페이지 제작하시나요? 섞어서 한다라기보다 그 기획이 들어간 부분과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구분을 한다라기보다 기획의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기획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번역본이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을 이제 넣어서 활용을 해서 만드는 거고, 그걸 따로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이브는 12시까지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핵심이 소싱 상세 페이지 기획인가요? 핵심. 근데 핵심이라는 게 이제 반자동이나 대량 부분에 반자동이나 대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대량이나 반자동에 연관된 부분을 조금 더 핵심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수동을 배우러 오시는 분이면 상품 소싱이나 상세 페이지 기획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듣는 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해봤던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리고 시장 분석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만들고, 뭐 광고 돌리고 이렇게 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사라님, 작심일년님은 구매 대행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1년도에 반자동 한 달 딱 해봤었고, 그 뒤로는 접었다가 22년 11월 달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량 잠깐 하다가 수동으로 바로 넘어왔고요. 얼마 안 됐죠. 뭐 본격적으로 한 거는 작년 11월부터니까 1년이 아직 채 안 됐습니다. 제가 처음 반자동 딱 했을 때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이번에도 구매 대행에 임했다면 이번에도 매출을 못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기술적인 거나 뭐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업에 임하는 대표님의 본인의 자세가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는, 저도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성과를 낼 수 있는. 해시님, 쿠팡 위주인가요? 스마트 스토어도 포함되어 있나요? 메인은 쿠팡이고요. 스마트 스토어 내용은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의 쿠팡 위주로 하긴 합니다. 풍을 읊는 서단계님, 상세 페이지 외주 안 주고 전부 다 직접 하시나요? 네. 저는 상세 페이지는 제가 그냥 만듭니다. 리그레이스님, 아직 시작이라 대량 하고 있는 중인데 대량 키워드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키워드를 잡아서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사업자가 몇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개수가 좀 적으신 분이면 키워드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요. 사업자 개수가 좀 되시면 카테고리로 빨리 업로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대량 할 때 키워드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나마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영상이 쿠팡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잡아서 이렇게 소싱을 했던 방식에 대한 영상이 조회수가 그나마 제일 많이 나왔는데, 해당 방식이 지금은 막혔어요. 지금 만약에 하라고 하면 제가 셀러라이프로 소싱하는 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걸로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수강생분들 중에서 저보다 온라인 쇼핑몰을 훨씬 더 오래 하신 분들도 많진 않지만, 수강생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보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시작하신 지 더 오래 되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했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분야 자체가 다른 분야들보다도 이제 노력하는 만큼 더 빨리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작을 하실 거면 딱 각오를 하고 마음을 먹고 마인드셋 해서 단기간에 몇 달, 1년 내에, 6개월 내에 성과를 좀 내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빡시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라님, 구매 대행 업무 중에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가요? 어려운 거. 사실은 아이템 발굴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 그 다음에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처음 만들어 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상세 페이지는 한 바퀴 돌려보시고 어느 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발굴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소싱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확신도 없고. 사라님, 초기 자본금이 필요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초기 자본금이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이거는 대량을 해도 프로그램비가 들어가고 반자동을 해도 프로그램비가 들어가고 수동도 전혀 안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매출이 잘 나올수록 돈은 더 많이 들겠죠. 우리가 제품 주문을 해야 되고 정산 받는 데까지 시간이, 특히 쿠팡은 2달 이상 소요가 되니까 그동안에는 주문 들어온 것들을 내 돈으로 이렇게 발주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올수록 자본금이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선정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돈이 전혀 안 드는 사업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는 소액으로 가능은 하죠. 매출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근데 매출이 많이 나면 그때 사실은 자본금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빌리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은 매출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죠. 색다로운님, 총 주력 제품은 몇 개이신가요? 주력 제품, 수동으로 올린 거는 지금 저는 한 10개 내외 되는 것 같고요. 드렸던 것처럼 제일 메인 제품 터뜨렸던 거 하나 있고, 그거랑 연관된 제품, 그거는 엄청 고매출이 나올 만한 제품은 아니라는 거는 인지하고 이게 소싱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연관된 제품들을 몇 개, 여러 개 쭉쭉쭉 소싱을 했고, 그것들도 생각보다는 매출이 안 나오진 않아요.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렇게 그냥 연관되어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경쟁이 좀 덜한 제품이기도 하고, 이제 수요도 메인 제품보다는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훨씬 덜 했거든요. 그래서 소싱도 좀 쉽게 했어요. 쉽게 해서 올렸는데 그 제품도 6월 달에 그것만 해도 8, 900 정도 매출이 나온 것 같아요. 풍월 읊는 서당개님, 키워드를 찾다 보면 고마진 상품 60에서 70% 내는 상품 몇 개 보이는데, 그런 상품을 보면 리뷰 수도 많고 상세 페이지도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경쟁할 엄두가 안 나는데, 이런 상품에 콩고물이라도 먹으러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래도 1페이지에는 어느 정도 노출을 시킬 가능성은 좀 있어야지
너무 1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이 너무 짱짱하고 전부 다 너무 리뷰가 많고 하면은 내 거를 올려도 노출 자체를 시키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구매 대행이면 뭐 손해볼 건 없으니까, 물론 시간과 노력이 들긴 하지만 해보는 거는 손해볼 건 없죠. 근데 사입을 바로 그런 제품을 바로 사입을 해보기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긴 하죠. 근데 구매 대행이면 뭐 경험 삼아 해볼 법은 하죠. 진익님, 초보는 수동으로도 할 수 있나요? 초보나 중수, 고수 뭐 상관은 없죠. 초보자도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 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다가 옮겨가신, 그러니까 대량이나 반자동을 하다가 수동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물론 중국 구매 대행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간혹 보면은 너무 그 자기 경험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은 그 주관을 깨는 게 더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매출을 잘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내는 경우도. 테이쌤님, 미리 캔버스는 프로 쓰시죠? 예, 지금은 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로 프로를 쓰지는 않았고, 써보시다가 필요하면 그때 프로 쓰셔도 됩니다. 색다로운님, 혹시 수동 총 지금까지 몇 개 올려서 10개 유지하시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몇 개 올려서 유지 10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올린 게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개 올려서 10개를 유지하는 거고 그 중에 판매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색다로우님, 보통 몇 개 정도 쌓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딱 개수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품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리그레이스님, 수동도 강의를 따로 들으셨나요? 네, 제가 들었던 강의에 수동도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수동 강의 듣고 시작을 했고 하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계속 공부를, 그 강의 내용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셔야 됩니다. 색다로우님, 평균 객단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제품을 제가 한두 개 올린 게 아니어가지고 제품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들도 있어요. 고가 제품도 저는 있고, 그리고 싼 제품도 뭐 7, 8만 원짜리 제품도 있고, 보통 그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뭐 4만 원, 5만 원짜리는 저는 잘 안 합니다. 사라님, 어떻게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일 처음 반자동 한 달 했을 때는 유튜브도 보고 뭐 SNS 하다가 광고에 홀려서 강의를 들었는데, 일단 다시 시작할 때는 그래도 해본 게 구매 대행이라 구매 대행 쪽으로 조금 더 찾아보려고, 이게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봤던 구매 대행 쪽으로 좀 더 찾아보고 하다가 대량 방식으로 보통 시작을 많이들 하시죠. 똑같습니다. 저도 그냥 다른 분들처럼 유튜브 보고 대량으로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수동이 조금 더 저랑은 맞는 것 같고 재미가 있어서 수동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색다로우님, 마지막으로 총 매출의 몇 프로 정도 광고비로 사용하시나요? 저는 매출의 몇 프로를 정해놓지는 않아요. 매출의 몇 프로,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출의 몇 프로라고 광고비를 설정하진 않고, 광고 효율이 나오면 효율이 어느 정도 마지노선 유지될 때까지는 광고비를 조금씩 늘려보는 게 좋긴 하죠. 처음부터 광고비를 많이 쓸 필요는 전혀 없고,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효율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방식을 일단은 찾아야겠죠. 일단 잘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계속 조금씩 광고비를 높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평일인데, 그리고 밤늦게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톡방에서 아니면은 뭐 다음 라이브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사라님, 라이브는 언제 하시나요? 사실 라이브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아서 가끔씩 제가 좀 여건 될 때 미리 공지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